자, 오늘 같이 비교 분석할 명식은 정축년, 이민월, 을축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이 명식은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오늘의 일진 사주를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것이 공통점에 해당이 되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주 보는 것은 일간과 원령을 어떻게 잘 파악하느냐의 핵심이 벌써 거기에 있겠고, 일간과 원령을 잘 파악했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데서 벌써 50%는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일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원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을목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목. 그래서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비되는 개념이 양목과 대비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양목이 되겠죠. 이거 한번 써볼까요?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해요. 대립목, 아주 큰 나무라고 해서 대립목인데, 이 양목 같은 경우는 성목, 다자란 나무가 됐다라고 하면 베어가지고 기둥이라든가 대들보 같은 거로 쓸 수 있는 동량지목으로 쓴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간목, 양목인 간목처럼 이렇게 단단하거나 그렇게 강인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은 마치 부드러운 여성과 같은 그런 섬세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음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목이라고 해요. 회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은 것이죠. 화초. 여러분들 화초 보면은 막 투쟁심이라든가 전투 의욕이 막 이렇게 불끈불끈 솟는 것이 아니라, 꽃을 보게 되면 사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좀 시를 쓰고 싶거나 뭔가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화사한 꽃을 보면은 뭐예요? 연인 같다가 이렇게 꽃반지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 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다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진기하는 성질, 그래서 굳건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을목은 약간 기가 태기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온유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회목, 화초로 보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그러한 용도로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관살을 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관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을 관살이라고 하는데, 육친으로 놓고 봤을 때 을목일간이 경금을 보게 되면 이건 정관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을목 입장에서 경금을 보는 것은 마치 화초가 피어 있는데 그 옆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잘못 그 바위 덩어리가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을목은 금방 연약하기 때문에, 간목은 바위가 굴러 떨어져도 버틸 수가 있지만, 을목은 바로 뿌리부터 줄기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게 되죠. 신금이 을목이 신금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을목이 면도칼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경이 많이 예민해지겠죠. 그래서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을목이 일지 밑에 7살 유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고요. 경금이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위 덩어리가, 높은 산 옆에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서 을목이 꽃을 피우고 있는데, 자칫 잘못해서 이 경금이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을목은 뭐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예민한 그런 성격을 타고난 게 바로 이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관살을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화를 봐서 을목의 어떤 기량을 갖다가 겉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면, 그것을 바로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목화통명. 그래서 마치 을목이 병화를 본다거나 을목이 정화를 본다라고 하면, 마치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명식에서도 아까 제가 병자시 같은 거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지로는 좀 금수가 조금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병화가 투출되어 있던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수가 많아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비교 분석할 명식이 똑같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땅은 촉촉해서 을목의 뿌리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촉촉하게 윤택하게 해주면은 을목의 뿌리가 튼실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든가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특히 병화가 더 좋을 겁니다. 병화.
그렇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마치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꽃을 피우는 그러한 현상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의 단점은 뭐냐면 정화가 투출돼 있어요. 물론 이제 인중병화가 있어서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긴 한데, 정화가 투출된 것도 뭐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중병화, 인중에 있는 병화 내지는 천간에 투출한 연간에 투출한 정화를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지만, 이 사주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 있는 것이 이 사주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병화 내지는 정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특히 정화가 이렇게 연관이 있는데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하고 정화하고 서로 탐합해요. 탐합. 이것이 정임합해서 정임합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게 되면 정화는 임수하고 합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고요, 임수 또한 정화하고 합하느라고 자기 볼일을 좀 못 본다고, 자기 역할을 못한다고 보는 건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임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화에 있는 것이죠. 내가 써야 될 용신을 갖다가 얘가 천간으로 올라와 가지고 얘를 못 쓰게 만든 그러한 병이 이 임수한테 있는 거예요. 임수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나를 낳아준 정인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정인 때문에 내가 내 용신을 묶어버린 거하고 똑같아요. 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내가 꽃을 피우려고 식신상관을 통해서 많이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그 노력한 결실이 어떻게 되냐면 임수하고 묶여가지고 나의 어떤 기량을 겉으로 발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오히려 정인이 좋은 것인데, 정인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많이 혼탁해진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로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축이 합해서 이거는 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을목이 인월에 뿌리를 두고 병화가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지지는 윤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주처럼 천간도 하늘은 태양이 떠가지고 따뜻하게 비춰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파할 것 같은데 파하지 않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탐합망극이라고 해요. 합을 탐하느라고 극하는 걸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얘는 못 쓰게 되지만 얘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임수가 얘를 파하지 않고 얘하고 합해 있기 때문에 얘는 온전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병술시도 크게 나쁘진 않은데 토가 다시 많아지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좋은 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게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얘를 못 쓰게 되죠. 이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무토가 임수를 파해주면은 이 정화는 뭐 등이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경진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경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투출하는 것 을목 입장에서 좋지 않겠고요. 이 경우에는 임수가 다시 정화를 갖다가 합거시키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다. 또 마찬가지로 이 생시도 신사시가 되면 결코 좋은 생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시 잡기가 굉장히, 택일할 때 생시 잡기가 이런 것 하나하나를 갖다가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좋은 사주 얻기가 이렇게 좀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해시. 자, 정해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지지의 수 하나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쁜 점은 아니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임수 정인이 투출되어 있어서 이 용신으로서의 화를 묶어버리는 굉장히 큰 단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자체가 인월이라고 하는 그런 때는 뭐예요? 아직 추월의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뭐 협내 이론으로 보게 되면 해수하고 축이 있게 되면 해하고 축 사이에 또 자수라고 하는 것이 협내한다라고 해봐요. 내지는 공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끼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가 임수가 투출하고, 이 임수는 또 해수의 뿌리를 또 두고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인성이 있어서 병이 되는 그런 사주. 그러면 이 사주는 울로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반드시 동남 목화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생년월일시가 정해졌을 때는 이 사주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를 놓고 봐야 되겠죠. 이 사주는 반드시 화가 살아나야지만 발전할 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동남 목화운, 즉 임묘진 사오미 의 계절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주를 이 대운을 보게 되니까 해자 쪽 신유술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병이 되는 수는 계속 살아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 써야 될 화는 계속 위축돼서 화가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을목이 꽃을 피워야 되는데 계속 수기만 왕해지게 되면 을목의 뿌리가 물에 의해서 계속 음습해지는 중에 화는 자꾸 약해지는 것이 단점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사주 보면 언제 좋을 대운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을 만한 대운이 없죠. 천간으로라도 병자가 됐던 정의가 됐던 내지는 갑자가 됐던 해서 목화가 좀 천간으로 드러났으면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천간으로도 신축, 경자, 금수죠. 기에도 마찬가지로 토가 오면 좋을 것 같지만 해수 위에 있는 기토는 이거는 얼어있는 땅밖에 되지 않겠죠. 물론 무술 대운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되는 임수를 갖다가 무토가 이렇게 제해주는 그런 용도는 있다 하더라도 다시 토가 많아지는 것 을목 입장에서 썩 달가운 일은 아니고요. 무술토 자체가 화는 아니죠. 토는 토일 뿐이지 이 토 가지고 조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대운이 없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또 안 좋은 대운 때가 뭐냐면 바로 이 병신 대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화가 들어오게 되니까 선생님 을목이 그래도 병화를 맞았네요 라고 맞아서 좀 조우도 되고 을목이 목화 통명도 되고 해서 좀 좋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놓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을목이 원령에 있는 임목 하나 빼고는 다 뿌리 둘 데가 없어요. 물론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는 있겠지만 인월은 춥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것은 결코 좋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중에 있는 병화,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인중에 있는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는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사주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와가지고 이 임목을 갖다가 충해버린 것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바로 인신상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을목이 가장 좋게 뿌리를 뒀던 원령 자체를 신금하고 인신상충하게 되면 인중에 있는 병화가 날아가 버리고요. 인중에 있는 간목도 깨져 버린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 정화가 뿌리를 뒀던 이 원령 자체, 그 다음에 일간도 뿌리를 뒀던 원령 자체가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대운에서 병화가 온다 하더라도 이 병화는 힘이 없는 그냥 허상에 불과한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병신대운 때 뇌졸중을 얻어가지고 신체의 일부가 약간 마비 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화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주의 핵심은 인중에 있는 병화, 인중에 있는 간목인데 대운에서 또 이 신금이 와가지고 그 핵심이 되는 글자 하나를 충합으로 인해서 사주 자체가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 대체적으로 육순대운이면 그 원령을 충한다라고 해서 육순대운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대운은 항상 월지를 충하게 되는데 월지를 충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원령을 충했을 때 여기에 용신과 희신을 한데 가지고 있었던 핵심 포인트, 핵심이 되는 한 글자였는데 이 글자를 갖다 충합으로 인해서 이 사주가 많이 중화를 잃어버린 그런 사주가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건강상 아주 좀 치명적인 그런 병을 얻게 되었던 그런 사주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 사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